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머리가 있다. 항상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식 채널 동영상 중에 영어의 그리고 AND와 끝 END를 합쳐가지고 인생은 AND가 아니라 AND의 연속이다. 제가 이 말을 따서 인생은 AND 끝의 향연이 아니라 AND 그리고의 연속이다. 여러분 한 해의 끝,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2023년 계매년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똑같은 생각이고 말이지만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언어가 있고요. 또 머리에 꽂혀가지고 늘 이해는 가지만 와닿지 않는 그런 머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소통의 대가들 그리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다 몸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의 언어와 머리의 언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양대학교에 2001년도에 와서 약 10년간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교수가 교수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지대학교에 우리 교수였던 지금 은퇴하신 김정훈 교수님이 교수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눴더라고요. 자, 평범한 교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하는 황당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수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쉽게 설득하는 보기 드문 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교수님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부류의 교수님, 평범한 교수, 황당한 교수는 머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고요. 제가 보기에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득하는 이 보기 드문 교수님은 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머리의 언어는 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고 몸의 언어가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의 언어는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 저장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화자가 저 바깥에 있는 타자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에 관계없이 내가 머릿속에 저장된 언어를 쏟아내는 게 머리의 언어이고요. 몸의 언어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어진 상황적 맥락에서 내 말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순간적으로 감지한 다음에 화자와 상호작용해가지고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퇴근했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벌써 퇴근했는데 어쩌지? 이 이야기는 뭐냐?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 친구가 있는 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나 퇴근했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머릿속에 저장된 언어를 상대방의 어떤 상황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내 입장과 주장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머리의 언어고요. 두 번째,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미 퇴근했지만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말한 그 감각적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감정에 조응하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의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협력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구분하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픈 거고요. 나하고 관계가 가까이 있을 때 바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몸의 언어이고 가슴의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할 때 머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설명해서 의미를 머리에 꽂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그게 골 때리는 거고요.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의미 심장해지면서 감동받고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직접 겪어본 몸의 언어로 의미를 심장에 꽂아서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겪어본 스토리가 없는 사람, 체험적인 깨달음이 없거나 감각적인 어떤 이런 각성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관념적 언어, 파편화된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상대방은 머리가 아픈 것이고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그걸 전문용어로 골 때린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머리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몸의 언어를 쓰자. 제가 예전에 한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겨진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생겼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비행기 있죠? 그 두 가지 비행기를 한번 멀리 날려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 이렇게 평면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고꾸라지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비행기를 막 꾸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던졌을 때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한번 시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행기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통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주름 사이에 내공이 끼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머리의 언어를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비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고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비행기들은 여러분 이렇게 평면 인생을 살아서, 그죠? 인생에 내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다가 고꾸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감각적인 체험들을 어제와 다른 언어로 벼리고 벼리는 가운데서 자기만의 언어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의 몸의 체험, 감정, 열정, 철학들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바로 상대방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와 강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는 머리의 언어를 쓰고요, 강연은 몸의 언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모범생의 언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해서 5%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연은 5% 오버해서, 그죠? 자기가 몸으로 겪었던 체험적 각성 스토리를 가지고 모험생의 언어로 카리스마로 관중들을 휘어잡아서 5% 오버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강의는 나쁘고 강연은 좋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강의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강연을 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강의를 하면 청중들은 재미없고 졸게 되고 강사는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와 강연을 할 때 어떤 임팩트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수많은 책 중에서 개론책은 여러분 뇌를 공략할까요? 심장을 공략할까요? 뇌를 공략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몸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머리의 언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의미를 머리에 꽂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가지고 의미를 심장에 꽂아서 의미심장하게 하는데, 바로 그게 자기가 겪어본 체험적 스토리, 몸의 언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에 체중이 실려서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 감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강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강의를 듣고 또는 책을 읽고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머리의 언어는 나쁘고 몸의 언어는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언어가 상황에 따라서 절묘하게 섞여서 융합돼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 우리가 원하는 의미나 의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더 적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이것이 언어를 디자인하라, 박용우 대표하고 같이 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몸의 언어를 더 정교하게, 적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변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더 멋진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주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